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터넷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인생의 파도 타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대개 그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폴 발레리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시인 이제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미래가 더 이상 익숙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어,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여보세요? 지금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 이 폴 발레리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2015년에 타임지의 표지에 나온 기사는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142세를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술과 의료의 발달로 인해서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예상 수명이 이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아마 100세를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42세라고 하면 142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우리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아마 강화도 조약 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어, 생각해 보시죠.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내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과거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겪었던 변화보다 훨씬 더 극심한 변화를 최근 한 100여 년 동안에 겪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변화의 요체는 이 AI와 컴퓨터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만간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의 변화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능력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걸 특이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변화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혁명만이 아니라 인간의 오감과 능력을 확장한 새로운 인지적이고 한 그 이 정신적인 측면까지 확장이 되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변화를 어떤 이들은 디지털 경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핵심은 네 가지로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이제 확산이 되고 그 위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빅데이터 형태로 모아지게 되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이 결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경제와는 달리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공급 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이런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는데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어떤 관리 역량은 리니어한 반면에 네트워크가 가져다주는 가치는 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 커지는 갭만큼 이걸 어떤 방식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시장의 구조 같은 것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롱테일 현상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그래서 쉽게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수요, 니즈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롱테일 현상까지 다 포함을 해서 무한한 대량 생산과 소비의 시장과 롱테일 영역까지를 다 결합한 시장의 확산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손에 잡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모아지는 데이터들을 읽지 않으면 시장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스포츠의 영역이라든지 소비라든지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AI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익숙해 있는 학습, 교육, 능력 이런 것들의 효용을 빠르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2세를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무엇을 배워야 될지, 교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그 연구에 의하면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최적화할 수 있는 일들은 아마 빠른 속도로 AI에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이 쇠락하는 직업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단순히 어떤 패턴을 기억하는 일, 그 다음에 기술을 설치하거나 독해하거나 하는 일들은 빠르게 대체가 될 것이다. 대신에 복합적이고 창조적이고 분석적인 역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가지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일들은 아마 쉽게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와 같은 효율성 중심의 논의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도덕 경제 영역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주 그 초고속으로 성장을 하는 영역, 대기업, 그다음에 영리 추구 부문까지도 다 피할 수 없는 이런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이 경부 최부잣집 같은 경우에 보면 육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흉년기에는 남의 고통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지 말고 땅을 사지 마라, 이런 항목들이 있었고요. 주변 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어떻게 보면 전통사회에서의 도덕경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 17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경주 최부잣집의 육훈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이것이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3P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육훈과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담겨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 사람에 대한 관심, 환경, 플래닛에 대한 관심, 경제, 프로핏에 대한 관심이죠. 그걸 관통하고 있는 사회적인 통합과 환경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이 각 기업의 수준, 대학의 수준에서 국민, 국가, 그다음에 유엔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일관성이 있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변화는 과거 30년대 대공황을 거친 이후에는 주로 경제적인 지표로, GDP라고 하는 단일한 지표로 웰빙을 측정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시작을 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60년대가 지나면서는 다양한 사회 지표 운동으로 경제적 가치에 보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미국에서 그다음에 OECD를 통해서 다양하게 노력들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오면 거기에 환경 가치까지 포괄을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시기적인 변화를 배경에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밑에서부터 지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다양한 변화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직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위계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조직의 구조로서의 조직, 조직도에 나오는 조직은 사라지고 조직화하는 과정만 남는, 그래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는 브리테니카와 같은 거대한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전을 편찬을 하고 보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혁신도 전통적인 조직과는 다른 방식의 이 조직화를 통해서 시도들을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직들이 대개 통제력, 그 다음에 정보 학습을 독점하고 집중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전문가들이 성과를 내는 걸 중심으로 했다면 이런 열려있는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기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에 기반을 하고 집합지성을 활용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는 이제는 과거 우리가 경험을 했던 발전국가 시기에는 따라잡기를 잘 했었죠. 그래서 이미 앞서 있는 선진국들이 있고 그 선진국들을 잘 모방을 하는 것이 고속 성장의 원천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따라갈 대상이 없는 많은 영역에서 그런 변화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 양식이 우리가 전통적인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나라들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을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죠. 서울대 공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축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인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세상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낳는 세상일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는 개념 설계가 필요하다. 개념 설계라는 것은 현재까지 현존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이제는 없는 문제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든 문제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그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죠. 그전에는 mp3나 전화기나 사진기 같은 것들이 다 개별적인 제품으로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고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실행 능력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생활의 달인에서처럼 AI나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일에 줄서기보다는 자신의 열정, 자신이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고 도전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실행 능력을 축적하는 것. 이거는 암묵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창의성이 중요하게 되죠. 이제는 평생 직장은 사라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를 배우는 메타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 이 소통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 사회적인 혹은 경제 영역에서도 보면 과거와 같이 예측이 가능하고 아주 일상적인, 그래서 거대한 관료제적인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일들보다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조직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들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덕후스러운 사람들이 그 전통적인 위계적인 조직에도 점점 더 필요해지게 되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보면 이제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도 이 앞에 보이는 문제만 급급을 해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이 사회에서의 이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하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문제를 더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응용에 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학문과 기초적인 문제 제기와 해법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프로티언 커리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나의 장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 열정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바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평생 직장은 끝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긴장감으로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일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일생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개발 능력이라든지 직업 안정성보다는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남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폴 발레리 이야기처럼 미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얘기하지 않았던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 변화를 즐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앞에 일생은 굉장히 아주 익사이팅한 이런 일이 될 것이다. 비유컨대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미래로부터 오는 파도를 두려워하면 사실은 무력해지고 두려워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파도를 올라탈 수 있는 기술과 열정을 갖춘다면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를 하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혁신원, 고등교육 혁신원에서의 워크스테이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의 파도를 잘 타고 즐기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